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태임 기자. 네. 태풍 소식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태풍 찬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지금 이 시각 서귀포 남동쪽 70km 회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태풍 경도는 제주 전 해상과 육상으로 확대 발효됐습니다. 밤사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강풍과 비가 몰아쳤는데 백록담에는 최대 풍속 30m의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 네. 이 정도 바람은 기차가 탈선하거나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집중호우도 이어지면서 제주 시내에서도 시간당 50에서 7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고 네. 또 제주도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누적 강수량이 지금 1000mm가 넘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제주에는 도로와 밭이 침수되고 나무와 가루 등이 쓰러지는 등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제주 선박 운항은 전면 통제된 가운데 제주도 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는 오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태풍 때문에 그렇죠. 원격 수업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제주 외에도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전남, 영남, 동해안 지역들도 오늘 최대 풍속 20-30m의 바람과 또 10에서 8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최대 풍속 20-30m는 지붕이 날아가는 정도라고 하거든요. 예, 태풍은 오늘 오후 3시쯤에 부산 남쪽 150km 해상 부근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에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일단 이 정도 오면은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산사태. 예. 물을 엄청 먹었기 때문에 흙들이 그러면 그 정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해안가에 지금 너울성 파도가 엄청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집에 안전하게 계시겠지만은 바닷가 나가서 혹시 파도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되죠. 예. 절대 안 되죠. 저는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추석 연휴 날씨 어떤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찬투가 지나면서 추석 연휴 초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문제는 추석 당일과 연휴 마지막 날에는 비가 예보돼 있어요. 많은 양의 비는 아닌데 네네.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름달은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투는 오늘 중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네네. 이제 남부지방을 치고 빠져나가는 거고 추석 때 오는 비는 태풍 때문은 아닌 거고 그렇죠. 비 소식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군요. 두 번째로 갑니다. 강철 대 무야홍. 어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네네. 어제 처음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앞서 토론회를 하려다 비전 발표를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네. 어제 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먼저 토론 하이라이트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공작에 저희 캠프가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면 최소한 그것도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두 사람이 됐습니다.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예. 아니면은 됐습니다. 추가 수사를 해달라는. 당원으로서 이 두 분께 옐로우 카드를 좀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이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고 또 한 분이 윤석열 후보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시킨 그 공로로 5계단을 건너뛰어가지고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중앙지검장 때는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충족으로 나섰던 건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하고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저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 4절을 부르는 거 뭐 각 가족들이 알아서 선택하실 문제죠. 낯설은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허경영 후보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보다 나아서 가서 격려 겸해서 만났습니다. 야, 하이라이트 잘 만들었네요. 어제 2시간 정도 진행된 토론이었는데 각 주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한다든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딱 지정해가지고 계속 보수 진영 괴멸시킨 주인공 아니냐 이제 이거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어제 아무래도 이제 선두 그룹에 있다 보니까 홍준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가 집중됐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 토론에 나서는 윤 후보에 대한 공세가 집중됐었어요. 들으신 것처럼 홍 후보는 윤 후보가 그 적폐 수사를 거론하며 보수 괴멸의 주범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또 최근에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식사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도 동석했다는 윤 캠프의 주장을 겨냥해 관련이 없으면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에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 6개월 전에 결심하고 평생 검사로 사신 분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서 자질 부족을 또 부각했고요. 이렇게 유 후보와 홍 후보가 이제 윤 후보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는데 윤 후보는 사실 이 두 후보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원희룡 후보나 황교안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좀 까다로운 대상은 피하고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면접관으로 초대돼서 국민 면접도 하고 오신 분으로서 어제 후보들 간의 첫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처음 하는 거 데뷔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각종 설화 뭐 이런 것들이 토론은 아니었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저 효과가 있어서 뭐 나빼드 그러니까 괜찮게 잘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수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 토론이라서 본인이 지정을 해서 공격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약체 후보들을 골라서 했어요. 좀 수세적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에 뭐 홍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붙지 않았어요. 붙어서 오히려 역공당하거나 그러고 애시당초 차단하고 이제 본인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수세적으로 했고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인상적이었는데. 하트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조국 전 장관 이제 수사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랑 썸 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홍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 잘못됐냐라고 하니까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 과잉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조국 수홍 뭐 이런 막 그러니까 무야홍 말고 조국 수홍이냐 이렇게. 예,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약간 실점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된 거는 다 비판한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게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머릿속에는 오늘 한번 공격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습을 엉뚱한 곳에서 당해가지고 좀 당황해서 말 실수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도움이 좀 안 되는 쪽이죠. 예. 그러니까 윤 후보가 홍 후보를 강하게 공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을 텐데 오히려 하태경 후보가 홍 후보를 세게 공격했군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공격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뭐 토론 잘하니까 홍 후보께서 근데 이거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당원들한테는 조금 실점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예. 자, 아마 전체적인 평들을 두 분 다 쭉 보고 오셨을 거예요. 개인적인 평 말고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 어때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 8명이 참석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심층적인 토론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책에 대한 얘기는 거의 못했고 그리고 후보당 주어진 시간이 4분이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짧아서 질문을 해도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러다가 이게 시간을 끌다가 끝나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주도권 질문에서는 두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또 대답할 기회가 없었고 또 그런 면이 좀 목소리 몇 번 못 들은 후보들도 있어요. 네, 계속 한 사람한테만 질문이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이낙연 후보 캠프로 합류했네요. 홍영표 의원이랑 신동근 의원, 김종민 의원이 이제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캠프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 어제 민주당도 사실은 토론회가 광주에서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5, 26 호남 경선을 앞두고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방송사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단 연기가 되고 됐는데 이제 호남은 사실 최대 승부처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남은 이제 될 사람 밀어준다 해가지고 이 지사가 좀 유리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하고 하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실제 어제 무등일보가 발표한 리얼미터 의뢰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13일에서 14일 광주 전남의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44% 그리고 이 지사가 35.4%로
오차범위밖에 앞서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낙연 캠프가 상당히 들떠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예. 계속 졌으니까 한 5번 내리졌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넘어가죠. 조태인 기자. 네. 전달 안 했다던 고발장 구두로 전달. 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대리 고발 사주 의혹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주 고발 의혹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의 초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 만든 거야? 그쵸. 뭐 이거죠. 네. 예. 근데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받기만 하고 당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어요. 저도 그 출연을 했을 때 이 질문을 한 2번인가 했는데 아무한테도 전달하지 않았다. 그냥 내선에서 별로 뭐 이게 가치가 없는 듯해 보여서 그냥 가지고 있다 흐지부지 됐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손준성 본회의 문제의 고발장이 조 씨 외에 뭐 다른 경로로 또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JTBC가 이제 조 씨로부터 제공받은 USB를 분석했는데 여기에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렇게 본인이 정리한 메모를 발견한 거예요. 조 씨의 메모장.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사건을 정리하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잠시만요. 김웅 의원에게 SNS 통해서 전달받은 그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에게 등에게 전달했다라고 조 씨가 써놨다고요? 네. 메모장, 핸드폰 메모장 형식으로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 그 메모대로라면 조 씨가 이제 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 씨와 통화를 해봤는데 당시 선대위 회의에 구두로 보고한 건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나 파일의 형태로 전달한 건 아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때 물었을 때 구두 보고란 이야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냥 혼자 누구랑 상의도 안 했다라고 조성은 씨가 답변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아침에 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법률지원단장이랑 상의를 그때 당시 박영준 선대위원장 가 이제 당시 원내수석 대표실에서 구두로 그냥 5분 남짓한 시간에 구두로 대검갈 고발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수준의 상의를 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법률지원단에 상의를 해봐 해서 법률지원단에 이제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상의하자고 해서 선거를 마칠 때까지 뵌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잠깐 조성은 씨의 발언만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제 통화에서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되셨죠. 그때 선대위원장한테 구두 보고 5분 했다. 그렇죠. 아주 짧은 거예요? 시간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더라. 예. 근데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이 그거 법률지원단장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간다는 게 안 갔다. 네네. 그게 이제 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성은 씨가 생각할 때는 인지 가능한 수준의 전달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전달과 보고를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지금 조성은 씨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 얘기는 보고는 했지만 전달은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여기에 JTBC가 보도한 문건에는 전달도 했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한 메모, 조성은 씨가 한 그 당시 메모. 한 메모에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조성은 씨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보고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질문들이 왔어도 김현정 앵커가 물어봤어도 나는 안 했다고 안 했다라고 한 거다. 상의 안 했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거다. 선의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근데 이제 메신저의 어떤 신뢰에 좀 이제 금이 가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이게 뭐 조작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뭐 손준성이라는 걸 확인이 됐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보도 직전에 9월 2일이었죠. 보도 직전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8월 11일 말고도 또 만났다. 8월 말에. 그러니까 8월에만 지금 2번 만났다는 그렇죠. 거죠. 보도 9월 2일 보도 직전이 한 이틀 전인가에 이틀 사흘 전에. 근데 이것도 이제 뒤늦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왜 거짓말했냐라고 하니까 국정원장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조성은 씨의 말에 이제 신뢰도에 이거가 조작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게 본인한테 가는 거죠.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다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먼저 말하기 전에 국정원장의 동선에 대해 얘기할 수 없어서 안 만났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조성은 씨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인터뷰를 하면 안 돼요.
인터뷰를 했으면 사실을 말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안 만났다고 하는 것과 답변할 수 없습니다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피커의 신뢰성, 스피커의 말이 자꾸 바뀌고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 작게라도 드러나면 스피커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어져 버려서 본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JTBC 보도인데 이제 대검 감찰부가 그 고발장에 첨부됐던 실명 판결문, 그러니까 우리 소위 킥스라고 하는 데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어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들 가운데 손중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열람만 한 것으로는 사실 문제가 안 되고 그 실명 판결문, 네네. 그 실명 판결문, 그러니까 X 제보자 네네, X의 그쵸. 실명 네. 판결문을 누가 가져간 거냐 이게 네, 중요한 그쵸.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열람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근데 손준성 검사 그 소속 부서 맞아요. 직원, 네. 부하 직원이.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다운받거나 뭐 어디 전달했거나 외부로 유출했거나 이건 지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들 정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